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전국 최초 공공배달업인 군산의 배달의 명수가 선보인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전국 유명 민간 배달업체에 맞서서 살아남는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배달의 명수를 벤치마킹해서 출시됐던 전국의 시군들의 배달 앱들도 중도에 중단하거나 침체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과는 큰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이헌현 군산시 일자리 정책과장으로부터 배달의 명수 운영 방법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헌현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군산시 공공배달앱 처음 출시될 때부터 상당히 화제를 몰고 이색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보자라고 그랬는데 5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네. 이 과장님께서 스스로 이 배달의 명수의 그동안 운영 과정 이런 걸 볼 때 학점으로 평가한다면 얼마 정도나 이렇게 점수를 줄 수 있을까요? 학점으로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A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세 가지 측면으로 좀 검토해 봤습니다. 네. 공공적인 측면에서는 A 플러스고요. 네. 경제적인 지속 성장은 A로 보았고, 네. 그 다음에 기술 경쟁력은 이제 저희가 좀 살짝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B 플러스 정도로 생각을 했고요. 5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서비스 품질과 이용 편의성을 더 높여서 시민들에게 더욱 만족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하게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시민들이 이제 이 배달의 명수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잘 쓰게끔 우리가 설계되어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할 텐데 시민 1인당 이용 횟수랄지 그리고 중복 이용률 중복 이용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죠. 네, 한 번 쓰신 분들이 계속 써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야 시민들의 안착이 되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약간 배달의 명수 가입자가 약 15만 명 정도이거든요. 네. 근데 이 가운데서 매월 이용하는 시민의 수는 약 2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한 달 평균 주문 건수를 봤을 때는 3만 6천 건 정도 되더라고요. 네, 한 달 평균은 3만 6천 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 사실 전체 가입자 중에서 실제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는 조금 더 높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지만 한번 이용한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분석했을 때. 네. 그러면 시민들은 이 배달의 명수의 이 배달 이용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올 4월 달에 이제 소비자 893명하고 가맹점 250개소 정도를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이제 배달의 명수 필요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소비자들은 97.4%가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가맹점들은 100%가 정말 필요하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군산사랑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공공배달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런 그 부분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민간 배달앱에 비해서 이제 가맹점 수가 좀 적고 또 그 할인이나 이벤트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그 가맹점 가입 확대를 늘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또 소비자들을 위해서 할인 쿠폰 발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소비자들에게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느냐 이게 저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실은 군산사랑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선 우선적으로 10%를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요 근래는 지금 9월 달부터 저희가 13% 할인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군산사랑 상품권을. 그리고 그랜드 코리아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5% 정도 또 적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650억이라는 소비 쿠폰 발행을 했거든요. 네. 저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셔서 한 3억 원 정도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네. 이럴 때 이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합니다. 혜택이 많으니까요. 혜택이 많을 때. 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네네. 예를 들자면은 네. 지금 뭐 통닭 한 마리를 주문했을 때 네. 우리 소비자들이 제가, 배달의 명수를 통해서 주문을 했다. 네. 그리고 군산사랑 상품권 쓰고 이렇게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요새 통닭 한 마리에 한 23,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런 할인 혜택을 모두 받게 되면 그렇죠. 얼마 정도의 우리가 시민들이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한 5,000원 원래 할인 쿠폰을 쓰면 18,000원이었는데 네. 저희가 군산사랑 상품권을 또 쓰게 된다면 한 2,000원 정도 할인이 되고 네. 그럼 또 16,000원 정도 할인되는 거거든요. 네. 적립까지 포함해서. 네. 근데 그 또 통닭집이 무료 배달 지원을 또 저희가 30개씩 2주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점이라고 하면 배달료를 또 무료로 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한 16,000원에 그냥 사 먹을 수 있습니다. 23,000원짜리 통닭 한 마리를 한 16,000원. 네. 요새 사게 되면 네. 1년 360을 계속 드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 근데 이제 잘 찾으면 네. 그런 거 할인 이벤트. 이제 그렇기 때문인지 배달의 명수가 이제 입법 정책적 네. 정책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국 자치단체로부터 이제 군산 그 배달의 명수에 대해서 벤치마킹 한 것은 이제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올해는 이제 대한민국 입법 박람회 여기에서 이제 우수 지방 정부의 정책이다 해서 또 우수 사례 발표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다른 시군들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진행을 했는데 반응이 어땠고 어떤 점이 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까? 네. 저희가 이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부분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한 가지는 공공성과 두 번째는 경제적 효과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배달의 명수는 지금 중개 수수료가 어쨌든 0% 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는 그 수수료 부담이 하나도 없고요. 그렇죠. 또 이러한 구조로 또 결제 금액이 군산사랑 상품권으로 결제를 해도 그게 또 다시 지역 내 상권으로 환원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기본사회라고 해서 그 기초자치단체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도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결국 배달의 명수는 단순한 배달 서비스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시민의 일자리와 모두 연결한 사회적 경제형 모델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하자면 군산 시민들이 쓰는 돈이 바로 이 지역 내에서 도는 구조가 된다. 네, 이렇게 보면 소비자에서 나갔던 돈이 소상공인에 들어가게 되고 소상공인들이 또 매출이 높아짐으로써 또 일자리도 또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역의 어떤 경제 선순환 구조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배달의 명수의 현 경영 상황을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입자와 가맹점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늘려가야 될 텐데 이 추이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지금 현재 가입자는 15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맹점은 1,474개소이거든요. 네, 저희가 자영업자 절반 가까이가 창업을 해도 이렇게 3년 안에 문 닫는 그런 창업자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배달의 명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도 하고 지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추이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추이는 사실 이제 조금 이렇게 줄어들었기는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올해 또 저희가
가입 확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또 가맹점들도 소비자가 찾아줘야만 본인들도 여기에 많이 남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이 노력을 했더니 올해는 지금 작년도보다 매출액도 증가했고 네. 가입자, 가맹점 수도 증가했습니다. 네, 올해는 조금 감소하다가 올해는 네. 좀 증가를 네, 했다. 증가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네. 이 배달의 명수의 매출은 네. 얼마나 되는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저희가 그 10월 말 기준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네. 현재 40억 6천만 원의 매출액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는 12월 말 기준으로 40억 1천만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10월 말 기준의 매출액이 작년 연말보다 훨씬 앞서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앞으로 두 달이 더 지나면 네. 저희가 매출액을 한 50억 정도 50억 예상하고 정도.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아진 네, 거래. 높아졌습니다. 10억 가량. 10억 높아졌습니다. 네, 그럼 25%그 정도. 25% 정도는 네. 드는데 참 이렇게 이 불경기에 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배달의 명수가 이렇게 이 경영 성적이 좋다고 한다는 것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맹점,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이 적고요. 네. 그리고 또 소비자들은 이쪽을 이용하니까 저렴하게 또 구매를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올해 많이 이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배달의 명수가 아까도 우리가 뭐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참 지역의 지역 경제의 어떤 선순환 효과의 어떤 고리로서 배달의 명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경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 예산 투입도 좀 얼마 정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투입에 대해서 이 수익 그 효과는 얼마나 되는 것인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그 배달의 명수 중개 수수료가 이제 0원이잖아요. 현재는. 근데 이제 민간 배달앱은 그 수수료가 빠져나가는데 가맹점이 예를 들어서 월 매출액이 200만 원이라고 했었을 때요. 수수료를 15%로 생각을 한다면 약 30만 원 정도이거든요. 수수료가. 근데 그게 이제 외부로 유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민간 배달앱은. 근데 저희 공공 배달앱은 그 30만 원이 이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순이익으로 남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로 인해서 소비가 되고 고용이 되고 그리고 세수 증가까지 이어져서 지역 경제 선순환 효과를 이룰 수 있고요. 이제 투입된 예산 대비 투입된 예산 대비 수익과 경제적 효과를 좀 분석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2020년도부터 2025년 8월까지 매출액이 357억 3,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민간 배달앱을 썼을 때 수수료를 15%로 계산이 된다면 59억 정도가 59억 나옵니다. 정도가 지역에 그 수수료가 외부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예산은 지금 20년도부터 현재까지 저희 예산이 29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투입된 예산은 29억이지만 매출액은 59억이기 때문에 2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2배의 효과가 있다. 예산을 투입했지만 이거는 이제 사실 수치상의 2배이고요. 그 외에도 주변으로 해서 더 나타나는 것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절감된 수수료와 지역 화폐 연계 효과로 인해서 이제 배달의 명수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총 경제적 파급 효과는 투입된 사업비 대비 약 2배 정도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거는 투입된 예산보다 훨씬 큰 경제적 가치가 지역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이 지금 절약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되게 되면은 한 몇 억 정도나 됩니까?
올해 걸로만 그냥 네. 살펴본다면 이제 일반적인 민간 배달앱은 중개 수수료나 광고비, 노출료 막 이런 걸로 인해서 한 15% 정도 아까 든다고 했잖아요. 네. 보통 15에서 20% 정도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럼으로써 소상공인들이 가져가는 그 수익률은 낮아져요. 그렇죠. 근데 저희 공공 배달앱을 쓰면은 이제 40억 매출이 있었을 때 네. 한 6억 정도의 수수료를 절감한 효과가 있습니다. 올해 한 해만 따졌을 때. 네. 네. 올해 한 해만 해도 6억 정도. 네, 10월 말 기준으로. 네. 그만큼 가맹점들은 6억에 지금 수수료 부담을 지금 전략한 거죠. 네, 전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네. 볼 수가 있네요. 네. 소비자들도 이제 이런 그 배달의 명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쿠폰이랄지, 맞아요. 군산사랑 상품권이랄지 이런 걸 갖다가 같이 쓰게 되면 그만큼 할인의 폭이 네. 좀 크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까 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네, 우리 네. 시민들께서 예. 알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배달의 명수를 소비자들이 찾아야만 이게 더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네.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사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소비자가 이용을 해야만 더 활성화가 그렇죠. 되기 때문에 네. 소비자들에게도 이렇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매월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특정 기간에 네. 신규 회원 뭐 할인 쿠폰이라든가 네. 뭐 배달비 무료 지원 아니면 우리가 그 수제 맥주 페스티벌이나 시민의 날 네. 시간여행 축제 때도 이런 때도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특별 쿠폰을 소비자들에게 많이 제공을 하고요. 네. 이걸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또 부담 없이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 7월에는 저희 앱에다가 온누리 결제 시스템을 연계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온누리 시스템은, 그러니까 온누리 상품권은 지금까지는 전통시장에서만 썼었는데 그렇죠. 요즘은 골목형 상점가가 확대되면서 쓸 수 있는 곳이 좀 다양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군산도 사실은 골목형 상점가가 좀 많아졌는데요. 이 골목형 상점가에 등록된 상점을 배달의 명수에도 또 많이 등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제 저희 지역사랑 상품권을 쓸 수도 있지만 저희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 혹시라도 11월 말에 떨어지거나 하면 그럴 때는 온누리 상품권으로도 이렇게 네.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소비자들이 이제 배달의 명수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 네. 어떤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맞습니다. 군산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네. 도움이 되는 어떤 그 경제 수단이 네.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과장님께서 좀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또 좀 어려운 점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경제 상황이 어렵고 또 민간 배달앱과의 이 경쟁력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공공 배달앱이 조금 불리한 측면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맹점도 줄고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역시 이제 이 5년 동안 쭉 놓고 보면 네. 좀 줄어드는 추세도 좀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네. 매출도 조금 올해는 좀 늘었어요. 나아졌다고 보지만 내년에도 늘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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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한 어떤 대책 이것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공배달의 그 명수가 초기에 출범할 때는 되게 관심도도 높았었고요. 네. 그때가 좀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네. 그때는 이제 외식 문화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배달 문화가 그때 한창 발달됐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이 그때 매출액이 엄청 높아지기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조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조금 감소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단순한 홍보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속 가능한 이용 구조를 만드는 전략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배달의 명수 처음부터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공공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출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민간 플랫폼처럼 대규모 마케팅이나
포인트 적립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네. 시민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매력이 덜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시는 이건 이제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비자 유인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의외로 그 소비자들이 배달료에 대해서 조금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 다른 앱들은 배달료 무료라는 게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앱들은 배달료 무료인 게 다 소상공인들이 내는 돈에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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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시는 그렇게 소상공인들에게 하나도 안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우리 배달의 명수도 무료 배달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좀 심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무료 배달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화폐뿐만이 아니라 온누리 상품권도 결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온누리 상품권 결제가 될 수 있는 가맹점을 많이 여기에다가 등재할 계획입니다. 네. 네. 민간 배달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할인책, 네. 그리고 무료 배달, 네. 뭐 이런 어떤 그 이벤트를 하는 것이 합니다. 장점이라고 이제 보는데 이 결국은 이게 상공인들한테 이게 전가가 된 구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이 소상공인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네.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상생하는 맞아. 그런 측면을 우리가 현명한 네. 소비, 상생하는 소비 이런 맞습니다. 측면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캠페인도 좀 많이 하고요.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올해는 캠페인도 좀 많이 했고 플래카드도 좀 많이 올렸고 홍보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맹점들이 그 조금 한계에 좀 부딪히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가맹점들은 이제 어떤 측면에서 특히 이 공공 배달앱보다는 민간 배달앱을 더 선호한다고 보십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소상공인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네. 저희 공공 배달앱이 무료이잖아요. 네. 근데 무료인데 수수료를 좀이라도 받아서라도 네.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혜택을 좀 주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나왔거든요. 네. 소비자들이 많이 써야 되니까. 네네네. 네. 근데 또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완전히 또 긍정적이지는 좀 않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그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이 배달의 명수가 여러 가지 이제 앞서가는 배달의 명수고, 그러니까 이런 그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더 네.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과제를 좀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앞으로 이제 배달의 명수가 민간 배달앱을 압도를 해서 네. 이제 시민 속에 안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지속 가능해야 되고.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지속 가능한 그런 상태가 돼야 될 텐데 앞으로의 계획, 전망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배달의 명수는 단순한 배달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상권을 지키고 소상공인의 땀과 가치를 보호하는 공공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앞으로도 민간 배달에 못지않는 편리함과 서비스 품질을 이제 저희가 갖추어서 시민과 소상공인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전국 대표 상생 배달앱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거든요. 네. 많은 시민분들이 배달의 명수를 이용하실수록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과 편리한 서비스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배달의 명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소비자들께서 특히 이제 조금이라도 할인을 더 받고 네. 그런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는 배달의 명수를 한 번씩 좀 네. 둘러보시면 네. 찾아보시면 좋은 혜택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군산의 배달의 명수가 5년이나 민간 유명 업체들에 맞서서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로 업계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배달의 명수가 민간 업체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 수수료가 절감이 되고
또 소비자들 측면에서는 할인 혜택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도 갈수록 좋기 때문에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는 공공 배달 앱을 좀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민간 앱에 비해서 배달의 명수가 이런 장점이 있는 만큼 민간업체를 압도하고 시민 속에 자리 잡아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공공 배달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산시 일자리 정책과장 이현현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